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달서갑 출신 새누리당 홍지만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시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배경음악이 있었습니다만은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음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모두 발언을 드리면서 음악 없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에 우리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미래나 희망, 이런 단어들은 생각할 겨를도 또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저 이 배고픔이 우리 자식한테는 대물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모두 120여 개국입니다. 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20달러, 필리핀이 170달러. 그런데 한국의 국민소득은 불과 76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돈을 빌리러 미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독에 간호사와 또 광부들을 보내주고 그 사람들의 봉급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소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어서 연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울고 광부들도 울고 간호사들도 울었습니다. 자, 이런 눈물과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철강 제조산업 세계 5위, 조선산업 세계 1위, 휴대폰 세계 1위, LCD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국, 그리고 반도체 생산 세계 1위입니다. 이제 세계인들은 우리가 만든 휴대폰을 들고 우리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또 전 세계 바다 위에는 우리가 만든 배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 삼성이 초강대국 미국의 애플과 맞짱 뜨고 있습니다. 인구 5천만 밖에 되지 않지만은 김연아, 신지혜, 박태환, 박세리 등등, 그리고 이번 런던 올림픽 보지 않으셨습니까? 체조 선수 양학선이 참 비닐하우스 집에서 지내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4만 원씩 나오는 일당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부모에게 매달 붙였습니다. 이 선수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희망과 발전의 에너지는 바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국민들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좀 더 잘 입히겠다고, 좀 더 잘 먹이겠다고, 그리고 좀 더 교육시키겠다면서 안 입고, 안 먹고, 덜 자고, 더 일찍 깨어나면서 더 많이 일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에게 희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이지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힘들게 낸 우리의 세금이, 연금이, 길거리 행상하면서도 꼬박꼬박 낸 이런 세금이, 우리의 공적 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과 손잡은 일부의 몰지각한 공기업 투자 때문입니다. 대정부 질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7년 8월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메가박스 인수에 300억 투자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도 기금운용위원장으로서 투자의 세부 내용을 알 길은 없고요. 다만 어제 질의요지를 의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투자가 2007년도에 이루어진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 그렇죠. 예. 메가박스를 외국 자본에 팔면서 평가액보다 돈을 1,000억 원이나 더 많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 경위를 제가 잠시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 외국계 자산 운용사인 맥쿼리가 갑자기 페이퍼 컴퍼니인 멀티플렉스 투자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300억, 국민공제에 300억, 그리고 지방공제에서 700억 출자를 받고 1,400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2008년 8월에 오리온그룹 계열사인 메가박스 지분을 100% 인수합니다. 인수대금으로 지금 이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2,7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채가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100억 원이 있는데 이 빚을 끼고 산 게 아니라 보통 살 때 빚을 끼고 사지 않습니까? 이 빚까지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한테 얼마 줬습니까? 수수료로 137억을 줬습니다. 메가박스는 또 이 1년 동안의 경영자문 수수료를 100억이나 줬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메가박스의 기업 가치가 지금 반토막 나 있습니다. 1,300억짜리 이 투자금의 가치가 637억 원이 됐습니다. 국민들 세금인데 이자는커녕 이 원금도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님, 맥쿼리의 수수료 137억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또 오리온의 경영자문 수수료 100억을 줬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으로 완전히 돈잔치한 겁니다. 무슨 1년 동안 경영자문이 100억이나 됩니까? 뒷거래 없이 아무런 커넥션 없이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라는 건 특별히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거기서도 특별히 무슨 추가적으로 밝혀낸 건 없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답변 드릴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복지부 장관님 되셨고요. 총리님 나오십시오. 네. 장관님께서 잘 모르겠다 하시니까 당시에 감사원장 하셨던 이 조사를 할 때, 감사할 때 우리 총리님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외국계 자산 운용사가 껴가지고 국민 혈세 1,300억이 들어갔고 수수료가 100억, 무슨 137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국민연금이 말이죠. 이 투자가 적격한지 용역을 줬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 메가박스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수대금은 얼마입니까? 1,000억 원이 더 부풀려진 2,700억 원입니다. 완전히 용역 결과 무시한 뻥튀기인데 그 이유를 밝혀내셨는지 당시에 결국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요. 투자를 한 이 국민연금공단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맥쿼리, 그 다음에 메가박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사전 협의도 있었고 좀 뒷거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오래된 일이라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좀 요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당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잘못이 있었다 하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보고서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해서 운용사 및 자문기관이 제시한 수익률 약 15%를 달성할 수 없음에도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추진을 했다. 또 차입금을 제외하고 주가를 산정해서 주당 매입 가격을 허위 보고했다. 또 대체투자위원회에서 고가 인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추진했다. 뭐 이런 이제 잘못된 사항들이 감사원의 이제 지적 사항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위 뒷거래가 있고 또 관련돼서 무슨 검은 돈이 오고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밝힌 바가 이제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대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서 대체 투자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하고 관련해서는 일흥은 위원회에서 투자 결정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은 다만 투자금과 관련해서 그 투자 운용사에서 이제 투자 인수를 제안을 했고 한 사실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소송 절차는 일흥 거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뒷거래 의혹이 있는지 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 제가 예.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가박스가 멀티플렉스와 계약을 체결한 날이 2007년 7월 16일입니다. 계약을 미리 체결했죠.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대체 투자위를 열어가지고 투자를 결정한 날짜가 사흘 뒤인 7월 19일입니다. 투자하겠다는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메가박스가 매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인수 가격까지 다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사전 합의가 있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의 대체 투자비는 요식행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계약 전후라든지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자하기로 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사실을 제가 정확히 알지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줘야 됩니다. 이게 모두 증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에 이 투자를 성사시키 중간 역할을 한 맥쿼리의 은진혁은 안철수, 최태원이 있던 V소사이어티의 총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성사시킨 뒤에 지금은 싱가포르로 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또 이 업무를 관장한 직원이 말이죠. 지금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보게 한 이 직원이 당시에 투자회사인 멀티플렉스 등기 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금공단의 대체 투자실장으로 승진까지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직원이 맥쿼리 출신이고 론스타 출신이고 이렇습니다. 자, 본 의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수천억 원에 되는 국부가 유출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말 총리님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감사원은 이런 게 그야말로 행정부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사항이라든지 또는 또 감사 여부라든지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 취지에 맞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매년 또 필요한 감사를 또 직권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또 혹시 국회에서 이렇게 감사원에 대해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촉구하는 것이 옳고 총리가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아니합니다. 네. 총리님, 지금 공단을 포함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현재 공적 자금, 예. 전체 투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 정말 이제 전면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꼭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잠시만 좀 나와주십시오. 예. 아까 민주통합당 이하경 의원 질문 중에 네. 박근혜 후보의 아니면 현 정부의 복지 정책 아울러서 인기 영합적 복지다, 사회적 재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거기에 비하면 사회적 재앙 수준이 아니고 사회적 대재앙이다 이렇게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배기 인기 영합적 복지 정책은 지금 민주당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바람이
어느 정도는 투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로서는 저희들 재정 능력이라든지 혹은 보다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질서 있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이번 정부가 노력을 해왔고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넘는 대학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소득 월 평균이 385만 원 정도인데 평균 소득의 22%나 됩니다. 등록금 언제 오른지 아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87점 몇 프로입니다. 등록금 인상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반값 등록금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등록금 액수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현금으로 지금 그것도 일시불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대학들이 등록금을 현금으로 그것도 일시불로 자꾸 받으려 그런지 그걸 고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수수료가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안해서 이제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 유의자 발생이 그러해서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아마 그 대학들이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장관님 지금 신용카드로 등록금 낼 수 있는 대학이 작년 기준으로 불과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대학의 장이, 이사장이나 총장이 등록금 납부 방법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육부 장관령으로 바꾸면은 학부모들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고 미국 하버드 대학처럼 1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본 의원이 등원하자마자 발의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등록금 벌기 위해서 지금 대학생들 술집 나가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성폭행 같은 많은 이 사회적 부작용도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등록금 마련할 때 되면 부모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빚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얼마나 딱한 모습이겠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 그리고 총리님까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앞장을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사실 이 등록금 납부 방식에 대해서 대학 정보 공시를 통해서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가능하면 이 공시의 부담을 가지도록 해서 카드 납부제를 많이 이제 채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62개교가 카드 납부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110개교로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가 무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대학으로 하여금 카드 납부제를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입법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이제 법제화 됐을 때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는 그런 또 지적, 또 신용 유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일단 지금 기존에 하는 이 유인책을 통한 카드 납부제 확대, 또 이제 현금 분할 납부제를 하는 대학도 지금 한 3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을 추진할 것이고요. 또 국회에서 논의해서 의원님 입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건 그거대로 저희들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리님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최근 논란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딱지 전셋집 논란 아시죠? 부모가 살 집을 마련해 줬다고 하는데 이게 명백한 증여 아닙니까? 그러면 증여세를 안 냈으면 증여세 탈루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과 모친께서 각각 일주일 간격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각각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투기가 광풍이 불던 시절입니다. 이거 투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제 의원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그런 이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뭐 투기다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서 별로 개입을 안 하고 싶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여야가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이 내곡동 사저 특검, 지금까지는 대법원장 또는 민변이 추천을 했는데 지금 특검이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가 현안 쟁점 토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뭐 위헌이다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의를 요구할 건지 법률을 공포해야 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네. 이런 정당 추천이 전례가 되면은 특검 발의할 때마다 여야가 싸우게 될 것이고 여야 합의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심각한 국정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극히 이례적인 이와 같은 이제 입법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 또는 위헌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등등의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말하자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뭐 어느 개인이 뭐 제가 제 의견을 뭐 내서 고집을 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총리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더 이상 공기업에 뭐를 해줘도록 국민의 혈세가 이 외국 자본으로 새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처럼 12달 나눠서 12개월 분할 납부해서 등록금 낼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고 100%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부모님들 부담을 반값 등록금 부담 절반에 이어서 좀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조금지만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지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경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